새들은 배로에 가서 죽다. 그는 테라스로 나와 고독에 잠겼다. 물가로 밀려온 고래의 잔에 좁은 속으로 이루어진 섬들이 하늘과 흰빛을 다투고 있는 먼 바다의 고깃배 같은 것들이 이따금 눈에 띌 뿐 모래 언덕 바다 모래 위에 죽어있는 수많은 새들 배 녹슨 그물은 똑같았다. 카페는 모래 언덕 한가운데 말뚝을 받고 세워져 있었다. 도로는 그곳으로부터 100m 떨어져 있었으므로 차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층계형 트랩이 해변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다. 리마 감옥에서 탈출한 2명의 강도에게 자다가 병으로 맞은 날 이후 그는 저녁이면 트랩을 끌어올리곤 했다. 아침에 보니 그 강도들은 바에서 만취해 있지 않던가. 그는 난간에 발꿈치를 꿰고 그날의 담배를 피우면서 모래 위에 떨어져 있는 새들을 바라보았다. 개 중에 살아있는 것들도 있었다. 새들이 왜 먼 바다의 섬들을 떠나 리마에서 북쪽으로 10km나 떨어져 있는 이 해변에 와서 죽는지 아무도 설명해 주지 못했다. 새들은 더 남쪽도 북쪽도 아닌 길이 3km의 바로 이곳 좁은 모래사장 위에 떨어졌다. 새들에게는 이곳이 믿는 이들이 영혼을 반환하러 간다는 인도의 성지 바라나시 같은 곳일 수도 있었다. 새들은 비상을 위해 이곳으로 와서 자기들의 몸뚱이를 던져버리는 것일까? 비가 식기 시작해 이곳까지 날아올 힘밖에 남아있지 않게 되면 차갑고 헐벗은 바위뿐인 좁은 섬을 떠나 따뜻한 모래가 있는 이곳으로 향해 날아오는 것인지도 몰랐다. 모든 것에는 과학적 설명이 있게 마련이다. 시에서 설명을 구할 수도 있고 바다와 우정을 맺어 바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자연의 신비를 믿을 수도 있다. 스페인 내전에서 프랑스의 레지스탕스에서 쿠바에서 전투를 치른 다음 모든 것이 종말을 구하는 안데스 산맥 발치의 페루 해변으로 몸을 피한다. 47이란 알아야 할 것은 알아버린 나이, 고매한 명분이든 여자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나이니까. 자연은 사람을 배신하는 일이 거의 없으므로 다만 아름다운 자연에서 위안을 구할 뿐 조금 시적이고 몽상적이지만 하지만 시도 언젠가는 과학적으로 설명되고 단순한 생리적 분비 현상으로 연구되리라. 과학은 인간을 제압하고 있다. 오직 바다만을 친구로 삼고 페루 해변의 모래 언덕 위에 있는 카페의 주인이 되는 데에도 설명이 있을 수 있다. 바다란 영생의 이미지, 궁극적 위안과 내세의 약속이 아니던가. 영혼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야 할 터. 그것이야말로 영혼이 과학에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어제나 학자들은 영혼의 정확한 부피와 밀도를 계산할 것이다. 하늘로 올라간 많은 영혼들을 생각하면 우러마땅하다. 얼마나 막대한 에너지원이 낭비된 것일까. 영혼이 승천하는 순간 그 에너지를 잡아둘 수 있는 댐을 건설했다면 지구 전체를 밝힐 만한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으리라. 머지않아 인간은 송두리째 활용되리라. 인간의 아름다운 꿈들이 전쟁과 감옥을 만드는 데 이미 쓰이지 않았던가. 어떤 새들은 아직 모래 위에 앉아 있었다. 새로 도착한 새들이었다. 그들은 섬을 바라보고 있었다. 먼 바다의 섬들은 좁은 속으로 덮여 있었다. 가마우지 한 마리가 평생 만들어내는 좁은 속으로 같은 기간 동안 사람의 일가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으니 수지 맞는 사업이다. 그렇게 지상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새들은 이곳에 와서 죽는다.
생각해보면 그 역시 자기의 임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임무는 시에라 마드레 산에서 카스트로와 함께였다. 고생한 영혼 하나가 이상주의에 헌신함으로써 같은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경찰을 막여 살릴 수 있는 법. 조금 시적으로 해석한 것뿐이다. 인간은 곧 달에 갈 테고 그러면 달도 끝장나겠지. 그는 피우던 담배를 모래 위로 던졌다. 이 모든 걸 위대한 사랑이 해결할 수 있을 테지 하고 그는 냉소적으로 생각하며 죽고 싶다는 만만치 않은 욕구를 느꼈다. 때로는 고독이, 고약한 고독이 아침이면 그를 엄습하곤 했다. 사람을 숨쉬게 해주기보다는 짓눌러버리는 고독이. 그는 도르를 향해 몸을 기울여 밧줄을 잡아 트랩을 내려놓은 다음 돌아와 면도를 했다. 아침이면 언제나 그렇듯이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놀란 눈길로 바라보며 이런 얼굴이 되고 싶지는 않은데 하고 중얼거렸다. 희끗한 머리카락과 주름들이 그 얼굴의 1, 2년 후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었다. 품위 있게 처신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 터였다. 길고 여인 얼굴에 피로한 눈빛과 애써 지은 냉소적인 미소가 어려 있었다. 그는 이제 아무에게도 편지 쓰지 않고 누구에게서도 편지가 오지 않았으며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없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끊으려는 그 불가능한 일을 하려 할 때 사람들은 언제나 그러는 것처럼 그 역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던 것이다. 바닷새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물고기 떼가 해변을 지나가는 모양이었다. 하늘은 하얗고 먼 바다의 섬들은 햇빛에 노래지기 시작했고 바다는 젖빛으로부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물의 언덕 뒤 무너진 방파제 근처에서 바다 표범들이 울고 있었다. 그는 커피를 데우기 위해 불에 올려놓고 테라스로 다시 나왔다. 모래 언덕 오른쪽 발치에 모로 누워 얼굴을 모래에 묻고 손에는 병을 든 채 잠들어 있는 해골 같은 사내와 그 옆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푸른색, 붉은색, 노란색을 칠하고 팬티만 입고 웅크리고 있는 사람의 몸뚱이와 루이 15세 시대풍의 가발, 하얀 실크 바지에 맨발인 채 반드시 누워있는 거구의 흑인 사내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새 육체의 마지막 물결이 이곳 모래 위까지 밀려온 모양이었다. 배우들이군. 시 당국에서 그들에게 의상을 제공하고 50소를 지불했겠지. 가마우지들이 흰색과 회색의 연기 기둥처럼 물고기떼 위를 선회하는 왼쪽으로 고개를 돌린 그는 여자를 발견했다. 여자는 에메랄드빛 원피스에 초록색 스카프를 손에 들고 고개를 뒤로 젖혀 맨 어깨 위에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암초를 향해 걷고 있었다. 그는 달려갔다. 여자를 구했다. 그가 여자의 팔을 잡자 여자는 그를 향해 몸을 돌렸다. 물결이 덮쳤다. 그는 여자를 해변으로 끌어당겼다. 여자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여자의 얼굴을 바라보기 전에 망설였다.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기습적인 불쾌감이 느껴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기대는 배반당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섬세했고 진지하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귀걸이와 반지와 팔찌를 하고 있었고 손에는 초록색 스카프가 쥐어 있었다. 여자는 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 나를 내버려뒀어야 했어요. 그녀가 영어로 말했다. Do you understand? I don't speak Spanish. 몇 미터만 더 갔으면 물결에 휩쓸려 갔을 거요. 이곳 파도는 몹시 사납소. 그녀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사랑이 슬픔이군 하고 그는 결론 내렸다.
이 새들은 모두 어디서 오는 건가요? 그녀가 물었다. 남자가 말했다. 먼 바다에 섬들이 있어. 좁은 속 섬들이요. 새들은 그곳에서 살다가 이곳에 와서 죽소. 여자가 물었다. 왜요? 남자가 말했다. 모르겠어. 갖가지 설명이 있겠지. 여자가 말했다. 그러면 당신은요? 당신은 왜 여기로 왔죠? 남자가 말했다. 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 여기 살아요. 그녀는 자기 발치에 죽어있는 새들을 바라보았다. 울고 있는지 아니면 물방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모래 위에 새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쨌든 한 가지 설명은 있을 거요. 언제나 한 가지 이유는 있는 법이니까. 그녀는 해골 사내와 몸에 색칠을 한 사내와 가발을 쓴 흑인이 모래 속에서 자고 있는 모래 언덕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사육제라오. 여자가 말했다. 알아요. 남자가 말했다. 신발은 어디다 뒀어? 그녀는 시선을 떨구었다. 여자가 말했다. 생각이 나지 않아. 생각하고 싶지 않아. 왜 나를 구했죠? 남자가 말했다. 당연한 일이지 않소. 이리 와요. 그는 그녀를 테라스에 혼자 남겨뒀다가 뜨거운 커피 한 잔과 곤약을 들고 돌아왔다. 그녀는 주의 깊게 그의 이목구비를 뜯어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어쨌든 한 가지 설명은 있을 거요. 여자가 말했다. 날 내버려 뒀어야 했어요.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잘 될 거요. 두고 보시오. 여자가 말했다. 때때로 지겹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남자가 말했다. 춥지 않소? 옷을 갈아입고 싶지 않소? 여자가 말했다. 고맙지만 괜찮아요. 바다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조수는 없었지만 파도가 몰아쳤다. 여자가 말했다. 혼자 사시나요? 그렇소. 이곳에 있어도 될까요? 원하시는 만큼. 더 이상 힘이 없어요. 뭘 해야 할지 알 수가. 그녀는 울었다. 대책 없는 어리석음이라고 할 만한 그 무엇에 다시 점령당하고 만 것은 그 순간이었다. 충분히 의식하고 있었고 자기의 손안에서 모든 것이 부서지는 걸 목격하는 일에 습관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런 식이었으므로 속수무책이었다. 그의 내부에 있는 무언가가 체념을 거부하고 희망이라는 미끼를 물고 싶어 했다. 그는 삶 깊숙이 숨겨져 있는 황혼의 순간 문득 다가와 모든 것을 밝혀줄 그런 행복의 가능성을 믿고 있었다. 대책 없는 어리석음 같은 것이 있었다. 어떤 실패로도, 어떤 뻔뻔스러움으로도 없앨 수 없는 무고함이 스페인 전쟁에서 베르코르의 지하운동으로 쿠바의 시에라마드레 산으로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체념의 순간에 다가와 또다시 사람을 부추기는 두세 명의 여자들에게로 그를 밀어붙이는 환상의 힘이 다른 사람이 트라피스트 수도원으로 들어가거나 히말라야 동굴에서 생을 마치듯 그는 이곳 페루의 해변까지 도망쳐오지 않았던가? 다른 이들이 하늘가에서 살듯 그는 바닷가에서 살고 있었다. 바다란 소란스러우면서도 고요한 살아있는 형이상학, 바라볼 때마다 자기를 잊게 해주고 가라앉혀주는 광막함, 무한이었다. 여자는 젊었고 막막해 하며 믿음에 찬 눈길로 그를 보고 있었다. 너무나 많은 새들이 죽는 것을 봐오지 않았던가. 그중 가장 아름다운 새 한 마리를 구하고 보호해 여기 세상의 끝에 자기와 머물게 함으로써
종착점에 이른 자기의 삶을 성공적인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한순간 그의 얼굴에는 맑은 표정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의 냉소적인 웃음과 환멸에 찬 태도는 그것을 감추려 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이렇게 되고 말다니. 그녀는 그를 향해 눈을 들고 어린아이 같은 소리로 말했다. 이곳에 머물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는 습관이 되었다. 먼 바다에서 다가오는 고독의 9번째 파도에 그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유혹이 있다면 그것은 희망의 유혹이다. 그는 자기 안에 있는 젊음에 그런 유별난 집요함에 얼떨떨해진 채 고개를 내저었다. 그렇게 하시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가 원피스 안에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음을 알았다. 그녀가 어디에서 왔는지, 누구인지, 뭘 하고 있었는지, 왜 죽으려 했는지, 왜 야외복 속에 아무것도 입지 않고 목에는 목걸이, 금부치를 달고 슬프게 웃고 있는지 묻기 위해 그는 입을 열었다. 한 가지 설명은 있어야 하고 있을 터이지만 모른들 무슨 상관이랴. 과학은 우주를 설명하고 심리학은 인간을 설명한다. 하지만 스스로를 방어하고 되어가는 대로 몸을 맡기지 않고 환상의 조각들을 빼앗기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약통하는 바다와 땅의 색조만을 가늠하게 해줄 뿐인 보이지 않는 태양빛과 주위로 번진 빛을 받아 해변과 바다와 하늘이 모습을 드러냈다. 젖은 원피스 아래로 그녀의 가슴이 드러났다. 그녀에게서는 연약함이 느껴졌다. 자크레니, 넌 결코 달라지지 않을 거야 하는 냉소적인 생각으로 그는 자신의 팔과 어깨와 손에 매달려 있는 여자를 보호해주고 싶은 욕구에 저항했다. 추워서 죽을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다. 이리 오시오. 바 뒤에 있는 방의 창 역시 모래언덕과 바다를 향해 나 있었다. 그녀는 유리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녀가 오른쪽으로 시선을 던지는 것을 보고 그도 시선을 돌렸다. 세 명의 사내가 낄낄거리고 있었다. 날 죽게 내버려둬서 했어요. 정말 끔찍해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어요. 거리에서 액진파 속에 있었는데 그들이 날 차에 태워 이곳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는 그렇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언제나 설명이 뒤따른다. 새들조차 이유 없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 법 됐다. 그녀가 옷을 벗는 동안 그는 목욕 가운을 가지러 갔다. 그는 새 사내를 바라보았다. 탁자 서랍에 권총이 있었지만 그는 생각을 털어버렸다. 그들은 결국 혼자 죽어갈 것이고 그게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몸에 색칠한 사내는 다른 사내에게 뭐라 얘기하는 듯했다. 해골이 웃었다. 그녀는 울부짖고 몸부림치고 도움을 청했을 텐데 그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아마도 파도 소리가 그녀의 목소리를 덮어버린 모양이었다. 먼 바다의 섬들이 솟아올라 있었다. 그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그냥 두다니 욕심 없는 자식들. 어쨌거나 그들이 빼앗은 그 무엇을 되찾기 위해서는 그들을 죽여야 할지도 몰랐다. 그녀는 몇 살일까? 21살, 22살. 리마에 혼자 오진 않았을 텐데 아버지나 남편,
세 사내는 서둘러 그곳을 뜨려하지 않았고 경찰을 두려워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들은 바닷가에서 자기들의 흡족했던 편린들을 음미하는 중이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젖은 원피스를 벗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녀를 도와 옷을 벗겨주고 가운을 입혀준 그는 한순간 자신의 품속에서 파들거리는 그녀의 몸을 느꼈다. 호텔을 나가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들이 당신 보석을 빼앗지는 않았군. 연락을 취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어찌해야 좋을지. 의사를 만나보는 편이 나을지도. 잘 될 거요. 누워요. 이불을 덮고. 춥지 않아요. 여기 있게 해주세요. 날 원망하시는 건 아니죠? 그는 미소를 짓고 침대에 앉아 그녀의 머리카락을 만졌다. 이것 봐요. 하고 그는 말을 이었다. 아무리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자신의 뺨에 입술에 갖다 댔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그 생각은 하지 마시오. 그녀는 두 눈을 감고 그의 손에 볼을 묻었다. 끝내고 싶었어요. 끝내야 해요. 살고 싶지 않아요. 내 몸이 혐오스러워요. 그녀는 줄곧 눈을 감고 있었다. 입술이 떨렸다. 그녀는 애걸하듯이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역겹지 않으세요? 그는 몸을 기울여 키스했다. 그는 좁아짐에 사로잡혔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엉킨 감정. 하지만 인간이 자기의 피에 맞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아이들이 모래 위를 걸으며 파다득거리는 새들을 찾아내서 신발 뒤축으로 죽이는 걸 본 적이 있었다. 그 아이들을 두들겨 패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제 자신이 이 연약한 존재의 호소에 이끌려 그것을 끝장내고 있지 않은가. 그녀의 젖가슴 위로 몸을 기울이고 그녀의 입술 위에 자기의 입술을 올려놓고 있지 않은가. 날 역겨워하지 않으시는군요. 그는 저항하려 애썼다. 그를 무너뜨리려 고독의 9번째 파도가 다가온 것뿐이었다. 그는 그것에 휩쓸리기를 거부했다. 제발 그녀가 말을 이었다. 그 일을 잊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떠나려 하지 않았다. 사람이 거의 오지 않는 세상 끝에 있는 이 카페. 이 오두막에 머물기를 원했다. 그녀의 중얼거림은 절박했고 그녀의 눈빛에는 애원이, 그의 어깨에 매달린 그녀의 연약한 두 손에는 약속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성공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녀를 안고 그는 이따금 자신의 두 손 안에 묻고 있는 그녀의 얼굴을 살포시 들어 올렸다. 수십 년의 고독이 한꺼번에 몰려와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9번째 물결이 그를 쓰러뜨리고는 그녀와 함께 마음 바다로 그를 휩쓸어 갔다. 원해요. 간절히 원해요. 물결이 물러가고 기슭으로 돌아온 그는 그녀가 울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이 말을 그녀의 뺨에 댄 채 눈뜨지 않고 그녀가 흐느끼도록 내버려 두었다. 흘러내리는 그녀의 눈물과 자기의 가슴에 닿은 채 뛰고 있는 그녀의 심장이 느껴졌다. 다음 순간 테라스에서 말소리와 발소리가 들렸다. 모래 언덕에 새 사내를 떠올린 그는 튕겨지듯 일어나 권총을 찾으러 갔다. 누군가 테라스 위를 걷고 있었고 하늘과 물 사이에서 바닷새들이 우러댔고 해변 위로 거대한 파도가 부서지고 있었다. 지옥과 저주라네, 여보게. 지옥과 저주란 말이야. 이 일이 지겨워지기 시작하는군. 그녀와 함께 세계 일주를 하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야. 세상엔 정말 사람이 너무 많아. 그는 살짝 문을 열었다.
지팡이를 짚은 50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여자가 커피잔 옆에 놓아둔 초록색 스카프를 만지작거렸다. 조금 열린 문틈으로 레니를 발견한 듯 그는 냉소적 미소를 지으며 스카프에 눈길을 주었다가는 레니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조롱과 원한에 찬 듯한 서글픈 그의 미소가 뚜렷해졌다. 그의 곁에는 투우사 복장의 잘생긴 청년이 손에 담배를 들고 도르래에 몸을 기대고 서 있었다. 조금 떨어져 있는 나무 층계 위에는 잿빛 유니폼에 모자를 쓰고 발에는 여자용 외투를 걸친 운전수가 난간에 한 손을 짚고 서 있었다. 레니는 권총을 의자 위에 내려놓고 테라스로 나왔다. 스카치 한 병 주시오, 베르파버르. 담배를 입에 문 남자가 스카프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다. 바는 아직 열지 않았습니다. 레니에가 영어로 대답했다. 그렇다면 커피를 주시오. 숙녀께서 옷을 입으실 동안. 남자는 레니에게 슬프고 우울한 눈길을 던지고는 희미한 빛에 비친 낯빛 얼굴과 무력한 원한의 표정 속에 굳어버린 이목구비로 지팡이를 집은 채 몸을 일으켰다. 큰 파도, 대양, 자연의 힘이라. 당신은 프랑스인 같소만. 그렇다면 그녀는 길을 되돌아온 셈이군. 그녀와 나는 프랑스에서 1년 정도 머물렀는데. 영국인은 모래 언덕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3명의 사내가 있었다. 저자들 역시 분명 아무 효과도 거두지 못했을 거요. 영국인은 지팡이로 모래 언덕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세상에는 인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지. 저 세 사내들이 그녀의 보석을 빼앗지 않았어야 할 텐데. 사람들은 그녀의 부주의를 물고 늘어질 거요. 언젠가 누군가의 손이 그녀의 목을 비틀겠지. 그건 그렇고 죽어있는 저 새들은 모두 어디서 온 것인지 말해줄 수 있겠어? 수천 마리는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설명할 수 있을 거 아니오. 아, 당신 거기 있었군. 걱정하던 참이었어, 여보. 그 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차 안에서 4시간 동안 좀 마음을 졸였지. 어쨌든 이곳은 세상의 끝이니 불행은 순식간에 닥치는 법이니까. 날 내버려둬요. 가버려요. 입 다물어요. 여긴 왜 왔죠? 여보, 걱정하는 게 당연하지. 당신을 증오해요. 구역질 난다고요. 왜 날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지 않겠다고. 여보, 다음번에는 보석일랑 호텔에 두고 나가구려. 어째서 당신은 날 모욕하는 거죠? 모욕당한 건 내가 먼저요. 적어도 현행 관습에 의하면. 물론 우리는 그런 걸 초월했지만. 하지만 이번엔 정말 지나쳤어. 내 입장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오. 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 난 당신을 사랑하오. 그걸 당신에게 충분히 증명했어. 요컨대 당신에게 뭔 일이라도 일어나면 내가 당신에게 요구하는 건 좀 더 분별력을 가져달라는 것뿐이요. 당신은 취했어요. 취했다고요. 절망감 때문에 마신 것뿐이요. 차 안에서 4시간이나 기다리는 동안 온갖 생각이 다 떠올라서 내가 불행하다는 건 당신도 인정해야 할 거야. 입 다물어요. 입 다물라고. 그녀는 흐느꼈다. 그는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레니에는 눈을 내리깐 채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소름이 돋았다. 어째서 날 구해줬죠? 날 내버려뒀어야 했어요. 파도가 밀려오면 끝났을 텐데. 지긋지긋해. 더 이상 이렇게 살 순 없어요. 주인장!
내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라고 해야겠군. 우리 두 사람의 이름으로 말해도 괜찮다면 우리 둘 다 영원히 잊지 못할 거요. 당신은 애를. 자, 여보 이리 오시오. 난 이제 괜찮소. 나머지 문제는 우리 몬테비데오로 귀즈만 교수를 만나러 갑시다. 그는 기적적인 결과를 얻어낸 모양이오. 안 그런가 말이오? 두사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렇지 않냐고. 그는 정말 위대한 인물, 진정한 치유자지. 과학은 죽지 않았어. 안 그런가 말이오? 생각해보게. 몸무게가 52kg인 기수들과 일을 벌이야만 기쁨을 누리는 사교계의 숙녀를 그 짓을 하는 동안 3번은 짧게 1번은 길게 밖에서 노크를 해달라고 번번이 요구하는 숙녀를 말이야. 인간의 마음은 알 수가 없어. 또 금고에 경보음이 울려야만 욕구를 느끼는 은행가의 아내를 생각해보게. 됐어요 로저. 투우사가 말했다. 또 관자놀이의 총을 위협적으로 갖다 대야만 만족에 이를 수 있는 여자는 어떤가. 귀즈만 교수는 그런 여자들을 모두 치료했어. 그들은 이제 모두 훌륭한 주부가 되어 있어. 여보, 낙심할 필요가 없어. 그녀는 그의 곁을 지나쳤다. 운전수가 그녀에게 외투를 걸쳐주었다. 그리고 메살리나도 그랬지. 로마의 황후. 당시에는 심리치료란 게 없었지. 귀즈만 교수라면 그녀를 낫게 했을 텐데. 여보, 그런 식으로 날 바라볼 거 없어. 마리오. 영국인은 울고 있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살 순 없어. 영국인이 말했다. 그녀는 층계를 내려가고 있었다. 그녀가 맨발로 모래 위를 죽은 새들 가운데를 걸어가는 것을 그는 보았다. 그의 손에는 스카프가 있었다. 인간의 손으로도 신의 손으로도 덧붙일 것이 없는 순수한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로저 진정해요. 비서가 말했다. 영국인은 여자가 탁자 위에 놓아둔 곤약잔을 집어들어 마시고는 지갑에서 지폐 한 장을 꺼내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모래 언덕을 뚫어져라 응시했다. 한숨을 내쉬었다. 이 새들이 이렇게 죽어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요. 그들은 떠나갔다. 모습이 사라지기 직전 여자는 모래 언덕 꼭대기에서 걸음을 멈추고 잠시 주저하다가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 없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앞에는 비어 있었다.